나이 들수록 깨닫는다. 인생은 단순할수록 행복하다. 톨스토이가 평생 전하고 싶었던 한 가지.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단순할수록 행복하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깊고 넓은 진리를 담고 있는지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때로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더 많이를 향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족에게서, 심지어 스마트폰 속 SNS에서도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받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지금보다 더 높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더 많이 가졌는데, 분명히 더 많이 이루었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외로워질까요? 왜 가진 것은 늘었는데, 행복감은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이 들까요? 톨스토이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인생은 단순할수록 행복하다. 덜어낼수록, 비울수록,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거창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들, 인간관계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희망적으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행복은 참 단순했습니다. 비 온 뒤 웅덩이에서 첨벙거리는 것, 친구와 골목에서 해가 질 때까지 뛰어노는 것, 엄마가 해주는 밥 한 그릇, 아빠 등에 엎여 잠드는 것. 그때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행복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 좋은 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커리어. 이것들을 다 갖추고 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 또 새로운 조건이 생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 더 화려한 SNS 피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도 만족감은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빠르게 달리는 쳇바퀴 위에서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요. 톨스토이 자신도 이 쳇바퀴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최고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세계 문학사의 길이 남을 대작들을 써냈으며 명성과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의 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그 모든 것들에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단순한 삶을 갈망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만년의 귀족의 저택을 나와 농부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직접 밭을 갈고 직접 구두를 만들고 가진 재산을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다고 했지만 톨스토이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인생은 단순할수록 행복하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복잡함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단순함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간관계에서 배우는 단순함의 지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스트레스 중 60%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서운함, 혹은 아예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에 대한 미련까지. 젊었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맥이 넓어야 하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모임에도 나가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억지로 맞춰주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인간관계도 단순할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30대가 되면 친구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연락이 뜸해졌을까? 왜 우리는 멀어졌을까? 하지만 40대, 50대가 되어 돌아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정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게 연결되는 것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몇 명과 깊게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가슴 따뜻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준다는 것을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80년에 걸쳐 진행한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한 인간관계야말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많은 관계가 아니라 질 좋은 관계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나에게 편하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수백 명의 지인보다 소중합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하고 싶은 사람, 새벽에 울고 싶을 때 문자 한 통 보낼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 그 한 명의 가치는 어떤 넓은 인맥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단순함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혹시 외로워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나이 든 어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용기가 결국 진짜 관계를 남겨주었다고. 비워내야 비로소 진짜가 채워진다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줄이면 그 에너지가 진심 어린 관계에 더 집중됩니다. 그러면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주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인간관계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할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이 들면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음을 잃는 것 같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 같고, 무언가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아름다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 중 하나가 바로 보는 눈입니다.
20대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30대에 보이기 시작하고 30대에 흐릿했던 것들이 40대에 선명해지고 40대에도 몰랐던 것들이 50대 이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됩니다. 이것은 퇴화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것에 눈이 갑니다. 빛나는 성공, 눈에 보이는 성취인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깊은 행복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이른 아침, 아직 가족이 자고 있는 조용한 시간에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평화로움. 오래된 친구와 아무 목적 없이 걷는 골목길.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서 맡는 익숙한 냄새.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그리는 무늬. 비 오는 날 이불 속에서 듣는 빗소리. 이것들은 젊었을 때도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앞만 보며 달려가서 이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조금 줄어들고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진짜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이것을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일상에서 더 높은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폭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보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지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또 하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얼마나 컸는지요. 완벽한 외모, 완벽한 능력, 완벽한 가정, 완벽한 나.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책하고 비교하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되게 해주는 다리가 된다고. 상처받은 곳에서 더 깊은 공감 능력이 자라난다고. 실패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패 앞에서 더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다고. 흠이 있는 것이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일본에는 긴쓰기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기술인데 깨진 자국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깨진 흔적이 그 도자기의 역사이고 그 금빛 상처가 오히려 더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철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상처받고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들이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덜어냄의 기쁨, 비움의 풍요로움. 단순함이란 결국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덜어내는 것을 실패처럼 느끼도록 가르칩니다. 더하는 것이 성장이고 빼는 것은 퇴보라고.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질적인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물건들 중에 진짜로 자주 쓰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옷장 안에 가득 찬 옷들 중에 실제로 입는 옷은 몇 벌이나 될까요?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 중에 다시 읽을 책은 몇 권이나 될까요? 창고에 쌓아둔 물건들은 과연 언제 쓰일까요? 정리의 여왕으로 유명한 곤도 마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것만 남기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물건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정돈되는 경험을 한다고.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도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지면 진짜 원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것은 물질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과 잡념으로 가득 차 있는지요. 어제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에 대한 서운함, 내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들이 뇌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명상을 오래 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상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에서 비로소 고요함과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행복이라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것이 능력의 증거라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하려 합니다. 이메일, 미팅, 프로젝트, 사이드 잡, 자기 개발, 소셜미디어 관리까지. 하지만 집중하는 것, 하나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스티브 잡스는 집중이란 해야 할 것을 정하는 것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결국 가장 강조한 것은 단순함이었습니다. 애플의 모든 제품은 최대한 많은 기능을 넣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낼 때 남아있는 것들이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보내는 저녁 식사가, 오랜 친구와 나누는 긴 통화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시간이, 혼자만의 고요한 산책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이야기, 나이 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 우리 사회는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봅니다. 광고에는 노화를 막아야 한다고,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치 나이 드는 것 자체가 실패인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시선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을 더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봄을 맞이했고, 더 많은 겨울을 버텨냈으며, 더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더 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쌓아온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는 소피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해보고, 잃어보고, 아파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집니다. 흰 머리카락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시간의 훈장입니다.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지워야 할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웃어온 날들의 기록이고 울어온 밤들의 증언이며 버텨온 계절들의 흔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한 가지 더 아름다운 것이 생깁니다. 바로 비교에서의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예쁘고, 나보다 더 성공했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고. 그 비교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갉아먹었는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비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이 다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남의 성공이 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를 느끼는 능력도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건강한 몸, 가족의 존재, 일상의 평범함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변을 잃어보고 아파보고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감사함이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복잡한 조건 없이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은 더 이상 미래에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됩니다. 6번째 이야기, 단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와 현재를 통틀어 단순한 삶을 선택하고 깊은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함이 결코 가난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45년 월든 호숫가에 직접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을 홀로 살았습니다. 사회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단순하게 살면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했습니다. 그 경험을 담은 책 월드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살기를 원했다. 삶의 정수만을 마주하고 삶이 가르치는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였지만 그의 개인 일기인 명상록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단순함과 내면의 고요함을 추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불필요한 것에 얼마나 집착했는가? 오늘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했는가? 황제로서의 권력과 화려함 속에서도 그는 내면의 단순함과 평온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우리 주변에도 단순한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의 치열한 경쟁에서 물러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거대한 집 대신 작은 집에 살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사람들.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박하지만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단순해진 후에야 비로소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물론 모든 사람이 숲속으로 들어가거나 도시를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함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 한복판에서도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7번째 이야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함. 단순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면 사람들은 종종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라고 막막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함은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에 한 번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잠들기 전 30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 없이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는 것 같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불안이 지나가고 나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고요함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 목록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먹은 따뜻한 밥,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눈, 몸이 건강하게 움직인다는 것. 이 작은 감사의 훈련이 쌓이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세요. 잘 지내? 이 두 글자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살려내는 씨앗이 됩니다.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음악도 유튜브도 뉴스도 없이. 처음에는 지루하고 어색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기쁜지.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모든 부탁에 응하고, 모든 모임에 나가고, 모든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거절이 때로는 상대방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작은 것들에 집중하는 연습도 해보세요. 오늘 먹는 밥의 맛을 천천히 느껴보고 창밖의 하늘 색깔을 한 번만 더 바라보고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잠깐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삶의 단순한 순간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해줍니다. 8번째 이야기, 단순함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기적.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화가 느껴지는 곳은 의외로 인간관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줄이면 진짜 소중한 관계에 더 많은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들이 깊어집니다. 표면적인 대화에서 진심 어린 대화로, 형식적인 만남에서 진정한 연결로. 그 변화는 놀라운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단순해진 삶은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너무 바쁘고 복잡한 삶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배우자가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머릿속은 이미 다음 할 일 목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집중이 상대방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 진심으로 나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관계를 깊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에 대한 욕심도 단순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 대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충분해집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심 대신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해집니다. 그 충분함 속에서 관계는 더욱 자유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관계의 단순함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선물은 용서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가득 차 있으면 원망과 서운함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순해지고 비워지면 용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들고 다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9번째 이야기, 단순함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혹시 단순한 삶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 성공을 포기하는 것, 더 나은 삶을 포기하는 것. 하지만 단순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단순함은 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원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에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 명확함이 오히려 목표를 더 잘 이루게 해줍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단순하게 사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삶이 꿈을 더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쏟던 에너지가 꿈으로 향하고 불필요한 걱정으로 흐리던 정신이 맑아지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순함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으로 연결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 연결이 삶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단순함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지금 있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삶을 더 흥미롭고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톨스토이의 그 말, 인생은 단순할수록 행복하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덜 가지고, 덜 바쁘고, 덜 복잡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너무 바쁘고 복잡해서 정신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이 쓰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이미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단순한 삶으로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조금 더 단순하게 해보겠다는 작은 결심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번 주 오래 연락을 못했던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이번 달 마음에 짐이 되는 관계나 물건이나 생각을 하나 덜어내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1년 후, 5년 후에 당신은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게.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는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지금 20대라면 이 이야기가 아직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 이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 40대, 50대라면 아마 이미 이 이야기의 의미를 몸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지혜를 더 깊이 신뢰하셔도 됩니다. 지금 60대 이상이라면 당신이 살아온 삶 자체가 이 진리의 증거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단순할수록 행복하다. 그 단순함은 가난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나이와 함께 자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금 더 아름다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지기를,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하루입니다.